강연을 진행해주신 한갑훈 교수님은 우석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와 한국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진균 포자 형성 및 신호 전달 기장 연구, 보부과 같이 단백질 생산을 위한 곰팡이 이용 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곰팡이가 무엇이고 어떠한 인간의 생활에 이점을 주는지, 특히 매주의 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 매주곰팡이에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학교 한갑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대한 안내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날짜나 이런 거 이제 잡아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곰팡이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관련된 우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는 발표나 이런 강연을 많이 했지만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제 연락을 주셨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청중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일 어려운 강의를 할 것 같구나.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도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냥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뭐 중간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제목을 곰팡이의 세계, 뭐 세계 속의 곰팡이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실험도 간단히 할 줄 알았으면 곰팡이 하나씩 좀 갖고 올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곰팡이를 실험실에서 키울 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좀 큰 크기가 큰 애들이 있고 요거는 좀 크죠. 얘는 조금 작죠. 보면은 얘네들은 좀 작고 얘네들은 좀 큽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좀 진한 녹색이 있고 연한 연두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연두 색깔의 조그만 그 곰팡이하고 조금 진한 녹색의 큰 곰팡이를 서로 교배를 시킨 겁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듯이 교배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색깔은 연두색인데 크기가 커진 애도 있고 여기 보시면 색깔은 녹색인데 크기가 작아진 애도 있고 색깔이 아예 하얀 색깔인 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런 모양을 전혀 닮지 않은 애들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곰팡이로도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엄마랑도 같이 오시기도 하고 아빠랑도 같이 오셨는데 나는 왜 엄마같이 예쁘지 않았을까 하시면은 이렇게 곰팡이도 엄마 아빠 닮지 않은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 넘어가네요. 제가 그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오늘 강의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그 소개를 좀 하려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기 전주에 있는 뭐 농업과학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책상 밑에서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더라고. 이름하고 학교만 알면.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저는 저기 원광대학교라고 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분자생물학은 생물에 대한 그 연구를 분자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화학하고 이제 생물을 좀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하고 제가 이제 미국의 뭐 위스콘신 주립대라든지 서울대에서 연구원을 하다가
약 한 20년 전에 이제 우석대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가 좀 특이하죠.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제약공학과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약공학과하고 곰팡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팡이로 인한 병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가 약도 많이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그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제약공학과라는 곳에서 곰팡이와 의약품 그리고 약 말고 우리가 약을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뭘 만드냐면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고요. 또 화장품도 만들어요. 기능성 화장품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다양한 어떤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을 곰팡이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좀 갖고 오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균학회라든지 미생물학회, 미생물 생명공학회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양력은 좀 맨 밑에 저희가 불과 일주일 전에 그 2027년 세계 곰팡이 학술 대회라고 제가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뭐 인터내셔널 마이콜로지 컨퍼런스 뭐 이렇게 있어요. 그 곰팡이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 같은 학술 대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가푼이라는 사람이 이런 뭐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그 IMC 13이라고 하는 그 국제 학술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구나. 27년에 여러분들이 27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큰 학회를 하면 우리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같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인천 송도에서 하는데요. 예, 송도에서 한번 또 참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곰팡이 하면 제가 이제 그 우리 소개도 해주셨지만 다들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곰팡이는 뭐 냄새 나고 뭐랄까요, 욕실에 많이 생기고 뭐 냉장고 안에 오래된 어떤 그 뭐 빵이나 이런 거에 생기고 밥에도 생기고 이런 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가 뭐냐면 그 뭐 위테커라는 분이 지금은 이게 이제 분류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달라졌지만 이게 제일 그냥 무난하니까요. 생물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뭐 원핵생물, 원생생물, 균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책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직은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곧 배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 여기 원핵생물, 원생생물, 균계 요거만 제가 따로 이렇게 빼봤는데요. 이 3개는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봤을 때 5개 중에 3개는 미생물이고 2개, 동물계, 식물계만 미생물이 아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뭐 동물과 식물인 겁니다. 근데 그럼 미생물이 뭐냐? 어머니 미생물이 뭐예요? 혹시 미생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맞아요. 아주 정답입니다. 미생물을 정의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은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현미경과 같은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생물은 다 미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에 세균, 우리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도 들어가고요. 곰팡이가 미생물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바이러스인데 사실 바이러스는 이제 생명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미생물은 세균과 곰팡이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곰팡이를 한번
아니 거꾸로 가야 되는군요. 봐야 되는데 이게 막 넘어가서 자 곰팡이가 이게 뭐냐? 식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식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곰팡이는 왜 완전히 다르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햇볕이 있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곰팡이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는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요. 광합성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그 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의 어떤 그 세포를 내 것 같이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곰팡이는 균사로 이루어진 생물의 한 분류고 뭐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얼핏 식물과 비슷하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갈 수 없는 종속 영양생물이다. 예, 좀 어렵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혼자서는 못 살아요. 먹을 거를 먹어야 돼. 예, 먹잇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식물과는 다르고요. 오히려 동물하고 가까워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뭐 특이한 번식 방법을 여러 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곰팡이 사진을 아까 뭐 파란색, 녹색을 안 넣어놓고 이런 곰팡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게 뭐냐면 이쪽은 왼쪽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곰팡이는 저렇게 실처럼 자라거든요. 실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실모양 균이라고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녹색을 띠는 곰팡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녹색을 띠는 곰팡이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뭐냐? 녹색을 띨 수 있게 녹색 형광 물질을 집어 넣은 곰팡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잘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우리가 곰팡이 연구를 할 적에는 원래 지구상에는 없지만 저렇게 녹색 형광 물질을 띠게끔 곰팡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녹색 형광 물질은 어디서 왔냐면요, 반딧불에서 왔어요. 반딧불이 이제 그 엉덩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 빛나는 단백질을만 가져다가 이 곰팡이에게 너도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고 주면 자기가 남의 건지 모르고 만들어서 아무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곰팡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하면 다 이렇게 아까 봤던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처럼 자라는. 그런데 곰팡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효모, 사상균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실처럼 자라는 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버섯, 예, 버섯 좋아하시죠? 예, 버섯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효모, 사상균, 버섯이 다 곰팡이에 포함이 돼요. 그 이제 효모는 얘가 효모인데 효모는 작은 애들이고요. 곰팡이 이 사상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팡이 이 사상균은 효모보다는 조금 커요. 버섯은 사상균보다도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섯 어떤 분들은 왜 버섯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인데 이게 왜 미생물이냐 곰팡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버섯은 버섯 곰팡이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이 버섯 저 모양을 띠기 전에는 이렇게 곰팡이처럼 자라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먹는 버섯 저 알맹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효모는 이스트라고도 하는데 효모는 빵 만들 때 쓰고요. 우리 저기 아빠 혹시 맥주 좋아하시는 아빠가 계시면 맥주 만들 때도 쓰는 게 효모입니다. 그래서 효모는 알코올을 잘 만드는 곰팡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 사상균과 버섯은 먹기도 하고 상하면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균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곰팡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지구상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우리 호모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람보다 4억 년이나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어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뭐 두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곰팡이가 식물 세포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 그물을 짜고 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좀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는데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요. 식물들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뻗고 자라잖아요. 그 뿌리하고 곰팡이가 땅 속에서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땅 속에 자기 파트너 곰팡이가 없으면 자라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식물들이 곰팡이 땅 속에서 곰팡이와 함께 공생같이 같이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하면 www 뭐 하게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잖아요. 우드와이드 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 사이에 그물을 짜고 있는 곰팡이들이 굉장히 이 생태에 중요하다는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하나 넣어봤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사 능력이 뛰어나서 이들을 모두 분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없으면 썩질 않아요. 예, 곰팡이가 있어야지 뭐랄까요? 우리가 필요 없는 물질들이 다 썩는데 뭐 예를 들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죠. 그럼 그 낙엽은 곰팡이가 분해를 합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쓰러지면 나무도 곰팡이가 분해를 해서 이제 다 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곰팡이.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석탄 쓰잖아요. 석탄. 석유 말고 석탄. 석탄이 예전에 나무들이 다 땅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게 연료가 된 거잖아요. 석탄이 생길 시기에는 곰팡이가 나무를 분해하는 곰팡이가 별로 없었을 시기에 석탄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석탄이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석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무 곰팡이가 다 나무를 분해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런 연구에서 막 네이처에도 내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강력한 효소와 산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이제 곰팡이가 저희가 많다고 그랬죠. 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영양분을 못 만드니까. 근데 사람은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그렇게 소화를 시킬 그런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화 효소를 밖으로 분비를 해요. 예, 내가 이렇게 자라면 내 밖으로 효소를 해서 소화를 일단 시킨 다음에 내가 먹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들은 그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을 태생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나중에 그 식품에 쓰고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맥주, 술 중에서 이제 우리 막걸리 같은 건 정종 같이 우리 이제 가양주 만들 때 누룩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곰팡이가 거기에 필요하냐면 곰팡이가 있어야 예를 들어 맥주를 얘기하자면 맥주는 콩으로 맥주를 쓰잖아요. 콩으로. 근데 콩이 그냥 콩 상태로는 된장을 못 만들어요. 콩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죠. 아미노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하는 게 바로 곰팡이가 그 맥주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리그닌, 셀룰로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다 분해도 하고 예, 뭐 균사체라고 하는 건 그 곰팡이의 그 실을 통틀어서 균사체라고 하는데 전기파도 전달하고 뭐 이런 그리고 체르노빌 우리 어린이들은 체르노빌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그 러시아의 그 핵발전소가 한번 터졌잖아요. 거기 생물들이 다
뭐 이제 방사선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다 죽었는데 제일 먼저 살아남은 애들이 곰팡이라고 합니다. 크립토코커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그 방사선 많은 데서 살고 있는 것들이 조사에서 알려졌어요. 그렇듯이 곰팡이가 굉장히 이제 지구상에 없는 곳이 없고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잘 몰라. 아직도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곰팡이를 가지고 뭐 저기 박사도 받고 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버섯까지도 아까 곰팡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금방 바로 넘어갈게요. 실 모양 균사로 돼 있고 뭐 뿌리 줄기 잎은 없어요. 그냥 실로 자라. 그런데 포자가 생겨요. 포자. 우리는 이제 포자라고 하지만 이 포자는 곰팡이의 씨앗입니다. 곰팡이도 씨를 만들어요. 우리 모든 생명들은 아이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가 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곰팡이도 씨앗을 만들고요. 곰팡이 그 포자 색깔이 다양해요. 아까도 잠깐 봤듯이 뭐 그 연두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살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곰팡이 보면 뭐 검은 곰팡이도 있고 막 그 집에서도 보면 그 곰팡이의 색깔은 사실은 포자 색깔입니다. 곰팡이 그 균사 실은 색깔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회색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푸른 곰팡이, 뭐 누룩곰팡이, 털곰팡이 같은 곰팡이들을 흔히 보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이 푸른 곰팡이하고 누룩곰팡이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균사로 되어 있지 않은 곰팡이가 이제 효모, 아까 봤던 그 알갱이 같은 그거는 이제 균사가 아니고 눈에 잘 보이는 곰팡이는 뭐 버섯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버섯이 곰팡이인데 이런 곰팡이도 있다고 제가 이제 그냥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개미가 곰팡이를 키우는 개미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뭐 파밍 앤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개미들이 나뭇잎을 이제 입으로 갉아가지고 자기 개미 집으로 옮겨요. 옮긴 다음에 거기에다가 곰팡이가 자라도록 곰팡이 포자를 자기 이 개미 배에 곰팡이 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키워 그 풀에다가 이파리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먹는 거는 곰팡이를 먹어요. 그런 곰팡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곤충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트러플 오일 들어간 뭐 스파게티도 있고 뭐 요새 트러플 요리에 많이 쓰잖아요. 트러플이 버섯이에요. 예, 버섯인데 땅 속에 나무 밑둥에 땅 속에 있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버섯인데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찾기가 힘들어. 근데 그걸 뭐가 주로 찾으러 다니죠? 개미가 돼지가. 예, 돼지가 좀 훈련을 받은 돼지들은 땅을 이렇게 킁킁거리고 다니면서 트러플을 찾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찾냐면 여기 써 있지만 숫돼지가 좋아하는 뭐 안드로스테롤을 분비해서 약간 이제 내 여자친구를 찾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돼지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숫돼지가 암돼지가 내는 그러한 향하고 비슷한 물질을 이 트러플이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찾아다니다가 내 어떤 여자친구 같은 애들이 있으면 보는데 사실은 그게 버섯이더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버섯도 생존 전략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돼지들이 먹어야 이렇게 발견을 해야 버섯도 주변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퍼지게 되는 그런 버섯도 있고, 또 동충하초라고 하는 버섯이 있어요. 동충하초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나 아빠는 대충 다 알 거예요. 왜 동충하초냐면 동이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곤충이고 하는 여름이거든. 하에는 초야. 그러니까 하초는 뭐냐? 그 여름에는 풀로. 그러니까 얘가 겨울에는 분명히 곤충이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이런 풀이죠. 예, 버섯이 이 곤충에 감염을 하면요, 얘네들이 여름이 되면 그 곤충 안에서 일종의 싹을 틔워요. 버섯이 나와. 그래서 곤충을 죽여요. 그런데 이렇게 죽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저쪽에 사진 보면 뭐가 하나 쭉 깃발처럼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버섯 줄기거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냐면 그 끝에서 씨를 퍼뜨리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씨를 퍼뜨리는 게 땅에서 약 25cm 정도 되는, 그리고 태양의 방향에 맞춰서 정오에 식물의 인맥을 물고 포자를 퍼뜨릴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곰팡이가 이 곤충을 조종을 합니다. 예, 얘가 감염이 되면 이 곤충들이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서양에서는 좀비 곰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좀비 곰팡이를 가지고 재작년인가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 드라마도, TV 드라마도 저 미국 쪽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우리 저 곰팡이 먹으면 다 좀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미국의 그 교수님께서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절대 괜찮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뭐 이런 방송도 할 정도로, 예, 좀비 곰팡이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그 곰팡이, 그러니까 버섯도 종류가 다양한 애들이 많고요. 이렇게 좀비 곰팡이 말고도 우리 독버섯, 예, 버섯에는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있고 먹으면 죽는 버섯도 있어요. 독버섯. 근데 마약 같은 버섯도 있어요. 먹으면 환각이 되고 막 이상한 그 잠이 오고 막 이런 버섯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이 무슨 광대버섯 뭐 이런 버섯들이 있어요. 광대버섯은 왜 광대버섯이겠어요? 먹으면 광대짓을 하니까 광대버섯이겠죠. 예, 이러한 것들은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마약류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기는 힘들어요. 예, 우리가 보기는 힘들어. 근데 이제 버섯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곰팡이가 있는데, 지구상에 제일 덩치가 큰 생명체가 버섯이에요. 코끼리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지구상에 제일 덩치가 큰 생명이 버섯인데, 왜냐면 저기 뽕나무 버섯 속이라고 하는 저 뽕나무 버섯 같은 그 버섯이 저 오레곤주에 있는 뽕나무 버섯이 균사, 이 실같이 하는 균사가 사방 10km에 퍼져 있어요. 예. 사방 10km면 여기서 저기 아마 대전 IC, 유성 IC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나무와 땅 밑에 그게 다 하나의 그 다 뭐죠? 버섯의 균사에서 시작이 된 그런 굉장히 큰 버섯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도대체 어떻게 10kg 그러면 영양분을 어떻게 10kg 되는 그 균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주고받고 하고 뭐 하냐, 그러한 굉장히 큰 고민은 하게 됐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튼 이런 게 존재를 한다. 예.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아무튼 지구상의 제일 큰 생물은 버섯입니다. 버섯인데 이제 사실 저는 버섯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뭐 푸른 곰팡이, 누룩곰팡이 이런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푸른 곰팡이 중에는 잘 아시는 노벨상을 받은 곰팡이가 있어요. 예, 노벨상을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1940년대 받았죠.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항생제를 발견을 했어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 없었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 왜 일본도 막 미국하고 싸우다가 지고 막 했던 그 전쟁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끔 해준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에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은 2차 세계대전이 폭삭 망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분이 플레밍인데 플레밍이 원래 세균학자예요. 곰팡이를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세균을 키우는데 주말에 집에 갔다가 연구실에 와 보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세균 키우는 저기에 곰팡이가 이게 이제 푸른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자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곰팡이가 자란 요 인근에는 세균이 못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왜 못 자랄까, 세균이.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리고 말 텐데 이분은 또 뭔가 이 곰팡이가 이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세균을 못 자라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페니실린이냐? 저 곰팡이가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였어요.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만드는 물질이라고 해서 페니실린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45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물론 이제 혼자 받은 건 아니지만 받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곰팡이가 그 노벨상은 1958년에 받았는데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유전자 DNA 너무나 다 잘 아시죠? DNA가 하나의 유전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유전자는 어떤 효소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뭐 하는 그러한 그 유전자의 기능을 밝힐 수 있었던 게 바로 곰팡이 연구를 통해서 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준 그 막 뭐 좀 큰 거 작은 거 있는 곰팡이 그런 게 다 이때부터 연구를 한 것들이 다 물려 내려와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기능을 밝혀가지고 또 1958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곰팡이가 기여한 평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어요. 다치고 죽고 특히 영국의 이제 연합군이 윈스턴 처칠이 연합군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영국 수상이. 그분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똥살똥하고 있었는데 이 페니실린이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정말 눈꼽만큼 그거를 이제 내가 뭐랄까 약으로 만들려면 양을 좀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는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정말 눈꼽만큼 만들었어요. 연구할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어느 시골에 있는 그 미국 농림부 산하의 연구원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예, 많이 만들어서 항생제를 좀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싶은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줌마가 사실 아줌마는 아니고 처녀였는데 그 메리 헌트라고 하는 이분이 일종의 그냥 조수였어요. 조수, 조교.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 그냥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조교인데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곰팡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곰팡이, 푸른 곰팡이를 왜 찾아다니냐? 페니실린을 많이 만드는 애가 있을 거다. 찾으러 다니다가 시장에 썩은 멜론이 뭐 썩진 않았지만 곰팡이가 핀 멜론이 있어가지고 걔를 사가지고 이제 연구실에 가서 봤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왜 대박이 났냐? 기존의 플레밍이 연구했던 그 곰팡이보다 한 100배는 더 페니실린을 많이 만드는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했던 분이 이제 저 케네스 레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연구를 이제 그 곰팡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것이 이렇게 페니실린을 많이 만드니까 그걸 키워가지고 정제만 하면 페니실린이 잔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농무부에 있다가 위스콘신 주립대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스콘신 주립대에 가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페니실린 대량 생산을 기념하는 저 패가 있어요. 이 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냐면 그 위스콘신대에서 만들어내는 페니실린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페니실린 프로젝트가 일어난 거예요. 페니실린을 많이 만들어서 연합군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죽거나 이 한 사람들을 다 좀 치료를 하게. 근데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윈스턴 처칠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윈 처칠이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폐렴을 회복을 해서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그 케네스 래퍼라는 아까 페니실린 대량 생산한 사람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이 해마다 이 대학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 위스콘신 주립대라는 데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에 있었었는데 그 심포지움에 가면 이 래퍼라는 분의 자녀분들이 오세요. 와서 이제 뭐 기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심포지움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곰팡이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본론 겸 결론으로 넘어가면 곰팡이는 그러면 어떻게 씨를 만들까?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포자 얘기를 했잖아요. 곰팡이는 씨라고 안 하고 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는 기능은 씨랑 똑같아요. 그 자기 유전자를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와 그 조건이 되면 다시 곰팡이를 만들게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포자예요. 그런데 이 포자가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미경 사진인데요. 저 이쪽 위에 노란색에 좀 시커멓게 볼링공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저 공 안에 이 씨 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약 20만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제가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빨갛게 씨가 있고 얘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꼭 무슨 비행 접시 같이 생겼죠. 근데 저게 모든 곰팡이가 다 저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저 특정한 종류는 저렇게 생겼고 또 다른 종류는 저 옆에 깃이 좀 다르다든지 없다든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가 곰팡이 종류를 연구할 때 저 씨앗, 저 포자가 어떤 모양인지도 이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곰팡이도 남자 여자가 있어요.
신기하죠. 없는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좀 불쌍한 애들이죠. 예. 제가 연구하는 곰팡이는 남녀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포자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곰팡이는 서로 다른 똑같은 곰팡이인데 암컷 곰팡이가 있고 수컷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놓으면 포자를 만드는 애가 있고 안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만드는 거는 순놈이거나 암놈이거나 그러면 포자를 안 만들고요. 순놈, 암놈이면 포자를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팅 타입,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교배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교배형이 있는 곰팡이가 많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버섯 얘기했잖아요. 버섯도 저렇게 교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실처럼 자라요. 곰팡이처럼. 교배가 딱 되면 저걸 우리가 이제 자실체라고 해요. 자실체 좀 어렵지만 그 자실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포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바디 우리 몸을 자실체라고 합니다. 이제 자실체가 버섯도 이렇게 만드는데 얘네들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잔데 네가 남자인 줄을 내가 어떻게 아냐? 엄청 신기하죠?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곰팡이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을. 그 이제 성 호르몬을 우리가 페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자 곰팡이는 남자 페로몬을 만들고 반대로 남자 곰팡이는 여자 페로몬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고 싶고 뭐 반대는 반대이겠죠.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화살표가 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실이 이렇게 잘 보면 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곰팡이 균사고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걔가 포자입니다. 근데 이 포자는 지금 여자 곰팡이 포자고요. 저 실같이 보이는 거는 남자 곰팡이 실이에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자라다가 페로몬을 감지를 해가지고 저 포자를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서 그 이후에 이제 유전자가 서로 교환이 돼가지고 포자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노벨상 받은 아저씨께서 그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들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로몬을 못 만드는 곰팡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포자가 있어요.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야, 있는 줄을. 그냥 가요. 예. 그냥 그 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돼요. 원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가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그래서 이 페로몬이라는 것이 사람의 페로몬도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곰팡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구슬 같은 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예. 여기는 녹색 점이 있고 여기는 빨간색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자 곰팡이는 빨간색 형광 물질을 거기다 달아놨고 남자 곰팡이는 녹색 형광 물질을 달아놨어요. 어디다가? DNA에다가. 핵이에요, 핵. 곰팡이는 핵이 저렇게 일정 기간마다 하나씩 그 존재를 하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붙여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노란색이 되거든요. 녹색과 빨간색 형광이 합쳐지면 노란색이 됩니다. 예, 미술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자 곰팡이하고 여자 곰팡이가 서로 잘 만나면 핵이 합쳐져요. 그래서 녹색 핵과 빨간색 핵이 합쳐져 가지고 노란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보였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자손들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녹색 큰 애하고 연두색 작은 애가 교배가 됐는데 아까도 봤죠. 녹색인데 작거나 연두색인데 크거나 아예 색깔이 하얀색이거나 뭐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생기기 아까 봤죠. 4억 년 전부터 곰팡이도 엄마와 아빠가 자손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하는 거는 이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곰팡이. 아스퍼질러스가 뭐냐?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메주 곰팡이, 푸른 곰팡이 비슷한 것들이 다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곰팡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질문도 좀 받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 아스퍼질러스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저 전자미용으로 찍은 건데 저 포도송이 같이 알알이 있는 게 다 포자입니다. 포자를 한 200개 이상은 지금 들이쉬었을 거예요. 예. 공기 중에 엄청 많아요, 저 포자가.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뭐 쉴 때마다는 아니지만 쉬면서 저 포자가 우리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다 폐에 있는 그 백혈구들이 다 잡아서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병이 걸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백혈구가 품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죠. 편찮으신 분들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 곰팡이 포자를 많이 흡입을 하면 폐에 곰팡이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병원균, 독소생성균, 발효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을 주는 곰팡이도 여기에 속해 있고 해를 주는 곰팡이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그래서 해를 주는 곰팡이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죽이고 이익을 주는 곰팡이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보살펴서 살려야 되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리움 왼쪽에 있는 애는 아까 우리 플레밍이라는 아저씨가 그 페니실린 만들 때 쓰여졌던 곰팡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곰팡이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아스퍼질러스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달라요. 이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가 삐쭉삐쭉하잖아요. 펜같이 생겼죠. 펜. 우리 볼펜 펜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페니실리움이에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애는 왜 아스퍼질러스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성당 다니시거나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저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신부님들이 사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성당을 안 다녀서. 근데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성수채라고 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 미사 지낼 때 그 성수채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곰팡이의 구조가 그 성수채를 영어로
아니 저 이태리에서 아스퍼질럼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스퍼질럼. 그래서 이 아스퍼질럼하고 비슷하게 생긴 곰팡이라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누가?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이 저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인데 옛날에는 저렇게 이제 성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박물학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공부하는 이분이 보니까 저런 곰팡이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이거랑 아스퍼질럼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그래서 아스퍼질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아스퍼질러스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이름 써놨지만 저거는 뭐 사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뭐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포자를 여러분들도 많이 흡입을 할 거라고 했는데 백혈구에 뭐가 좀 안 좋으면은 아플 수도 있다고 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기 왼쪽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우리 그 폐 사진이죠.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다 곰팡이 균사예요. 곰팡이가 폐에서 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저렇게 되질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장기 이식 수술, 뭐 신장을 이식했거나 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아니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폐에 곰팡이가 저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저렇게 자라는 곰팡이가 아스퍼질러스예요. 예,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휘미가투스라고 하는 이게 병원균이고요. 이거 이제 우리 어린이들 발톱은 이런 발톱이 별로 없지만 아빠 발톱은 이런 발톱이 좀 있습니다. 예. 발톱 무좀. 예. 발톱 무좀 걸리는 곰팡이도 아스퍼질러스예요. 물론 일반 무좀은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가 훨씬 더 잘 유발을 하는데 발톱에 이렇게 발톱층을 먹고 사는 그 발톱 무좀 중에는 이제 아스퍼질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게 땅콩이고 왼쪽은 땅콩이고 오른쪽은 옥수수죠. 여러분들이 땅콩이나 옥수수를 잘못 보관하면 저렇게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곰팡이 씻어내고 드시면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그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로 물에 씻어서 드시지 마세요. 왜? 곰팡이는 씻어서 없어질지언정 곰팡이가 만들어 놓은 물질은 안 씻어집니다.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아플라톡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한 5분에서 10분은 요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고 뭐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절대로 곰팡이가 핀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씻어내고 드시지 마세요. 최근에 특히 날씨가 이제 더워지잖아요. 겨울철이 옛날처럼 안 춥잖아요. 원래는 겨울에 그 곰팡이들이 월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덜 추우니까 겨울에도 잘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 되면은 다시 자라고 그 중에 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드는 독소 생성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플라톡신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간암을 유발해요. 간암. 저거를 꾸준히 섭취하잖아요.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안 돼요. 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맛, 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은 저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혀로 맛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음식은
특히 기름진 저렇게 땅콩이나 옥수수는 다 기름진 그 곡물인데 저런 곡물을 저장하면서 생기는 저 곰팡이 이게 약간 푸른 곰팡이 계통이에요. 색깔이 절대 드시지 마시고 다 그냥 아깝지만 버리셔야 되고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 강아지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들은 자기가 먹는 사료가 대부분 보통 좋아하는 사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리 강아지한테 꼭 그냥 먹이는 사료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사료에 저렇게 독소가 오염이 되면 그 강아지는 저거를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조그맣게 뉴스가 났는데요. 곰팡이 독소가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개 11마리가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사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 외국에 판매되는 것들을 해외 직구로 들여온 거였는데 오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강아지는 계속 같은 사료를 먹으니까 그 사료를 먹고 죽었던 일이 있고요. 최근에 이건 이제 중국 얘기인데 홍콩에서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쓰죠. 일본, 중국은 나무 젓가락을 주로 쓰고 우리나라만 거의 쇠 젓가락을 쓰는데 사실 쇠 젓가락이 위생상으로는 제일 좋죠. 왜냐하면 삶으면 되니까. 근데 나무 젓가락은 이렇게 골고리 안에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씻으면은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가족인데 나무 젓가락은 규칙적으로 좀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고 그냥 쓰던 나무 젓가락을 계속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가족 4명이 다 간암으로 사망을 해서 뉴스에 났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라톡신은 1급 발암 물질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독소가 저런 것도 있구나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러 곰팡이를 피워서 우리는 먹어요. 뭘 먹죠? 된장, 메주. 우리 전통적으로 저렇게 콩을 겨울에 삶아서 매달아서 일부러 곰팡이가 피게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가 일부러 피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피고 나면 그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부셔서 이렇게 간장 담그고 장가르기 해가지고 된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여행 요즘 많이 다니시잖아요. 일본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갔다 온 친구들 있을 텐데 일본에도 된장이 있고 간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엄마들 저기 요리하실 때 조선간장, 외간장 따로 구분해서 쓰시잖아요. 된장도 미소 된장 있고 우리 그냥 재래 된장 있고 그 차이가 뭐예요? 일본은 황국균이라고 하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라고 우리가 학명으로는 하는데 황국균을 자기네 균이 있어 회사나 집에 그래서 그 균만을 접종을 해가지고 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맛이 일정은 하지만 깊은 맛은 별로 없어요. 간장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제 처마 밑에 요새는 처마 밑에 잘 안 매달긴 하지만 어쨌건 원래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았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곰팡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5년에서 3년 전 사이에 메주에서 분리한 곰팡이의 일부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 노란색도 있고 조금 푸른색도 있고 약간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다 다른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맛이 좀 깊은 맛이 있고 아주 복잡한 맛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곰팡이들이 그 메주에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맛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페니실리움 로키포티라고 어딘가 있어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거는 어디 뭐냐면 여러분들 술안주로 하니까 우리 친구들 저기 하겠지만 술안주가 아니더라도 치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블루치즈 있어요. 그 치즈 안에 이렇게 파란색 점점점 박혀 있는 그 파란색 점점점이 뭐냐면 그게 곰팡이거든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곰팡이. 그게 페니실리움 로키포티라고 해서 로키포티 치즈에 주로 쓰이는 곰팡이인데 그거랑 같은 종류의 곰팡이가 메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자기네들은 치즈 만들 때만 그거를 쓰고 있는데 저 동양의 한국에 이런 그 전통 그 발효 식품에 자기네들이 치즈에 쓰는 저런 곰팡이들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야 그 균주 좀 그러면 좀 우리 연구 좀 하게 좀 보내줘라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전통 메주에 우리나라 전통 메주의 깊은 맛을 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저 메주 곰팡이입니다. 저게 황국균인데 저 메주 곰팡이도 만 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같은 메주 곰팡이인데 우리도 사람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예쁜 사람, 좀 덜 예쁜 사람 있듯이 저게 다 한 종류의 균인데 조금씩 모양이 다른 거예요. 하얀색이 더 진한 애들이 있고 크기도 좀 더 큰 애들이 있고 좀 줄은 적은 애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이 메주 곰팡이하고 아까 저기 땅콩 옥수수에 오염돼 가지고 저기 아프라톡신 독소 만들어서 간암 걸린다는 곰팡이가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같진 않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저기 보시면 맨 위에 녹색으로 뭐 A 플레이부스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그 곰팡이 이름이고 밑에 파란색은 A 오라이제라고 써 있는데 저게 황국균, 저거는 독소균이에요. 이제 저 위에 있는 애는 독소로 생성하고 작물을 오염하고 그로 인해서 작물 다 우리 버려야 되니까 오염되면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일으키는 곰팡이고요. 저 밑에 있는 애는 아프라톡신 독소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 장을 만들 때 우리 전통 발효에 쓰이는데 근데 희한하게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이게 위에하고 아래가 두 가지 그 곰팡이를 유전자를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 저기 하얀색 틈 조금 있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98%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사람하고 침팬지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이 하고 침팬지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가깝거든요. 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야, 우리가 이제까지 독을 만드는 곰팡이로 된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두 개가 그렇게 비슷한데 독을 만드는 곰팡이하고 메주에 들어가는 곰팡이를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독을 만드는 곰팡이가 힘을 못 써요. 죽어요. 왜 죽어요? 아직 몰라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독소를 만드는 그래프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은 쭉 바닥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키우니까 독을 만들 수 있는 균하고도 같이 섞어서 키워도 독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얘가 독을 못 만드냐, 아니 그러니까 곰팡이가 자라는데도 독을 못 만들게 억제를 시키냐, 아니면 아예 자라지를 못하게 만드냐를 보려고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막 그 형광 있는 그 곰팡이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키웠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녹색이 이렇게 잘 자라요. 이건 자란다는 거지. 여기는 녹색을 관찰을 못해요. 그 얘기는 아예 생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퍼질러스 다른 거는 이제 뭐 곰팡이가 이렇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갈 메시지 뭐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메주를 공기 중에 그냥 천정에 매달아 놓고 키웠어도 우리가 간암에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곰팡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상식적으로나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주곰팡이 황국균이 그런 독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들이 이렇게 막 공기 중에 떠다녀도 우리가 만드는 메주와 된장에는 독이 별로 없다라는 거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우리 그 나중에 커서 곰팡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분간 그 얘기 할 건데요. 우리나라 메주는 많은 곰팡이와 세균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사실 독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독소가 오염이 안 되냐? 그다음 메주 곰팡이가 자라면서, 여기 메주 곰팡이가 이제 우리가 황국균이라고 합니다. 약간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독소 곰팡이의 생장을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된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주 곰팡이,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 메주에 있는 메주 곰팡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른데 이렇게 다 독소를 생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자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익한 곰팡이 하면은 이렇게 막 그 더러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익한 곰팡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1분간 이제 한마디 드릴 거는, 이제 곰팡이로 이런 것만 하냐, 두 가지가 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 인조 가죽. 그럼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조 가죽을 곰팡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차 시트, 그 가죽 시트를 곰팡이 균사를 가지고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조 가죽을 합니까? 동물 보호, 이제 계속 이 실제 가죽은 점점 수요가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인조 고기.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축산이 지금이 제일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줄 거다. 왜? 일단 지구 온난화에 축산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 돼지를 많이 키우는 것이 기후 온난화를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메탄이나 이런 트름이나 방귀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 목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기후 변화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고기를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육을 좀 만들어서 좀 수요를 낮추자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현실성 있는 대체육이 곰팡이로 만드는 대체육이에요. 그걸 마이크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곰팡이 단백질. 예.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정말 고기 같은데 고기는 아닌 그러한 것들을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부족하지만 강연을 통해서 곰팡이에 대해서 좀 아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거 혹시 보시면, 아 그때 뭐 그 뭐 우석대 한가풍 교수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또 젊은 어린 친구들 나중에 이 미생물 특히 곰팡이 연구하시면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질문은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모님이라도 좀 뭐 궁금하신, 내가 된장을 집에서 담는데 담아도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집에서 담는 된장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처마 밑에 매달거나 하지 않고 보통은 집에서 띄우면요, 가끔은 저렇게 우리 유익한 매주균이 잘 못 자라가지고 독소 생성균이 독소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검사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냥 대기업 된장 사 먹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 출시하기 전에 품질 관리를 하잖아요.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영세한 전통 매주나 전통 장은 한번 조금 이게 그런 오염이 안 됐으려나 하는 걸 좀 생각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잘 드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아마도 곰팡이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세균 아니면 곰팡이인데 근데 그 하얀색 곰팡이는 큰 독소나 이런 걸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어내고, 집에서 보통 이제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거 먹어도 큰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간암 유발하는 독소 이런 거를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저기 제거만 잘하고 먹으면 큰 김치는 괜찮고, 김치는 특히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예, 유산균은 곰팡이하고는 완전 다른 세균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어도 굉장히 장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네. 껍데기 까다 보면 거기서 까마귀 곰팡이 있거든요. 물을 씻어 주거든요. 그거는 지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결론은 드셔도 괜찮아요. 씻어내지. 왜냐하면 그 양파의 까만 거는요, 아직 자라기 전, 그러니까 포자예요, 포자. 걔네들은 일종의 씨로 존재하기 때문에 씨앗에는 독소나 이런 게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라기 시작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은 씻어내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너무
시간도 오래되고 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8시 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예. 혹시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과학관 통해서 또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